안녕하십니까. 10년의 부자의 작은 부자입니다. 이번 한 주, 현충일 있긴 한 주였는데, 휴일이 하루 맞는 이번 주간, 어떻게 잘 보내시고 잘 마무리하고 있는지 이제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요새는, 이게, 오늘도, 이번에도 그랬지만은, 저는 이제 금요일이 회사 집단 연차였거든요. 근데 4일이 쉬는 시간이 있었는데, 제 개인 시간은 다 주식 공부하고, 요거 유튜브 준비하고, 어, 그런데 시간을 다 쓴 것 같네요. 원래는 제가 이제, 저점 매수하고 고점에 파는 장기 투자만 했었기 때문에, 일단 저점에 매수하면은 고점에 오를 때까지 그냥 팔기만 하면 되고, 다시 저점에 내려갈 때까지 시간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나머지 시간에서는 이제 기다리기만 하면 되니까 게임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었는데, 요새는 제가 이제 방송을 하려다 보니까 좀 더 괜찮은 내용 전달해 드리려고 따로 공부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는 오르면서도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는 트레이딩도 공부하고, 그다음에 뭐 그 밖에 아이디어 같은 것을 계속 연구하려다 보니까 시간이 계속 이제 부족하고 공부할 시간이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번 4일 연휴 동안은 제 취미가 게임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게임 한 번도 못하고 열심히 지금 공부하고 내용을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다 도움이 되는 거니까, 이제 더 실력이 쌓이는 거니까 결국 더 이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경험으로 축적이 되겠죠. 그렇게 믿고 있고, 좋게 받아들이고 열심히 계속 주식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게 된 내용, 그 새로운 아이디어 같은 것은 계속 여기 업로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힘차게 이제 한 주간의 매수매도 주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그, 주간에 있었던 일 중에서 필요 없는 정보 같은 거는 굳이 얘기하지 않나요? 그래서 뭐 PMI라든가 CPI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재미있는 일들이 있겠지만은 요거는 하루하루의 기사거리에 쓰기엔 좋을지 몰라도 결국 저희 장기 전망, 뭐 초기 장기 전망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니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큰 내용은 아닌 이상은 쓰지 않는데, 그러다 보니까 계속 뭐 안 쓰는 것 같아서, 그리고 또 10년 후보자 네 생각은 도대체 뭔데 왜 그렇게 보고 있고 하는 건데 라는 내용을 좀 써야 될 것 같아 가지고 오늘부터는 조금씩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기본적으로 고점이다 싶을 때는 투자를 안 하고 조심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제가 하워드 마스 좋아하듯이 고점엔 조심하고 저점에 좀 더 많이 매수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러면 심리가 어떠냐를 보면 투자 심리는 지금 매우 높은 상황이죠. 매우 높은 상황. 이게 지금 코스피 이제 제가 이제 코시스 이제 국가통계연구원에서 본 그런 내용인데, 현재 코스피 200의 평균이 보통 한 15에서 16 정도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한 18.9 이상 됩니다. 이게 아주 높다고 볼 수는 없지만, 뭐 21년도에는 30도 넘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낮은 건 아니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거 보시면 코스닥 평균은 45거든요. 지금 평균이 얼마냐 하면 따라란 이제 111입니다. 111. 거의 두 배 넘을 정도로 높고 굉장히 높은 상황이죠. 그러니까 어찌됐든 평균보다 높다. 그리고 6월 계절성. 제가 이제 통계 같은 걸 보는데 6월 달의 계절성 자체에서 미국은 상승하지만 한국은 보통 하락한다. 5월, 10월 안 좋고 6월도 안 좋다. 그리고 더 보고 싶은 거는, 제가 코스피가 2021년도에 30도 넘게 찍었다고 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국채가 이제 0% 금리 때 가지고 거의 10년물도 거의 금리가 없었죠. 근데 지금은 나름 이제 고점이라서 10년물도 3.39%의 이제 수익률을 주고 있어요. 그러면 하워드 막스도 얘기했지만 이게 채권 금리가 0%일 때 이제 PER, 코스피 PER 생각하는 것과 국채 금리가 높은 상태에서의 코스피 PER 좀 달리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국채 금리가 0이면 뭐 3%, 2%, 3%의 수익을 얻기 위해서라도 뭐 시장에 참여해야 되고 주식 시장에 돈이 몰릴 수 있지만, 내가 가만히 3% 또는 4%, 5%의 수익을 낼 수 있으면, 굳이 그 정도 수익을 못 낼 것 같으면은 코스피에 그리고 주식시장에 사람이 있을 거라, 투자자들이 많이 투자를 할 거란 생각이 안 들거든요. 당연히 그런 것이 맞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코스피의 지금 이렇게 PR이 18.9라는 것은 이거는 굉장히 높은 수치라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거는 좀 더 지켜보는 상황이 맞고 높은 상황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투자를 좀 자제하고
저점을 다시 한번 기다릴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고, 이런 큰 틀 내에서 이 큰 틀에서 저희 큰 틀이 바뀌는 그런 사건들이 벌어지는지 살펴보고, 그런 사건들이 있으면 여기서 올리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제금리는 지금 높은 상황에서 지금 약간 떨어지고 있긴 한데, 이게 지금 좀 더 떨어지고 붙는지는 제가 좀 더 보고 결과를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제가 좀 보는 지표들, 신용잔고도 보시면 1년 내 최고가 2020억이었어요. 근데 지금 1980억으로 거의 1년 내 최고 수준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1년 내에서 최저한 1600억 정도이고요. 이건 다 금융투자협회 연구원 자료를 본 거고, 어쨌든 뭐 투자 심리를 보든 계절성을 보든 국채금리를 보든 신용잔고를 보든 여러 가지 지표로 봤을 때는 고점이 맞고, 그렇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투자에 접근해야 되고, 이 상황에서 이제 많은 매수라는 것은 자제하고 때를 기다리겠다, 요 입장이고, 그리고 이 입장에서 바꿀 수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지는 유심히 보고 있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미국장 돌아와서, 이제든 미국장이 이번 주 보시면 이제 이게 쭉 가다가 목요일 날 바짝 또 올랐어요. 또 오른 상태에서 이게 너무 올랐는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 날 떨어지길래 금요일 날 좀 떨어지나 했는데 조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토요일도 풀장에서 좀 많이 떨어지길래, 야, 이제 드디어 이제 한 번은 쉬어가는구나. 솔직히 한번 쉬어가야지. 올해 미국장이 지금까지 6월까지 왔을 때 최고 많이 떨어진 게 고작 5.5%였거든요. 야, 이런 해는 없으니까 진짜 떨어질 때도 됐어. 예, 떨어지겠지 하는데도 이 토요일마저도 그냥 깨알 하락. 거의 0.4%, 0.2% 정도의 하락으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장이 이렇게 오르다 보니까 이제 한국장이 또 탄력을 받았어요. 그래서 올라서 이렇게 올라줬는데, 이 많이 올랐던 목요일 날 올랐어야 되는 건데 이제 아쉽게도 현종일 폐장에서 그게 안 열었거든요. 그래서 금요일 날 조금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금요일 날 급등하면서 월화수목금 전부 다 오르는 상승장을 만들면서 이번 주 한 주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을 정리하면, 이제 제가 인버스 엑시트 플랜을 해가지고 이렇게 어떤 식으로 빠지든지 그 모양을 그 형태를 조사하고 저는 이렇게 엑시트 하겠습니다 했는데, 이렇게 월화수목금 다 올랐잖아요. 그래서 결국 엑시트는 많이 못했고, 이 배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주 계획이랑 향후 계획에서 제가 다시 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타는 여전히 헤매고 있고요. 제가 아직 단타는 2주차 유비이기 때문에 지금 처음 배운 입장에서 이것저것 시도해보고 있고, 이것저것 해서 지금 여러 개 지금 다 깨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공모주 전략 이거 해봤다가 말씀을 드렸고, 이제 그 내용 쓸 거고, 여기다가 미국 세배 주식 트레이딩 전략을 다시 추가했습니다. 이것은 향후 계획에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간 수익이 이제 플러스로 전환됐어요. 제가 2주 연속 계좌가 하락되면서 계좌가 하락되는 것은 그것도 하락의 징조 아니야? 라고 이제 그거로 볼 수 있을까? 라고 해서 지켜보겠다고 했는데, 일단 제 계좌가 플러스가 됐고요. 그리고 마이너스인 2주 동안도 미국장은 올랐고 한국장도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거 내 계좌 마이너스 났다고 해가지고 그게 또 마이너스 하락을 느껴보는 그런 지표는 아니겠구나라고 보이는데, 어쨌든 끝난 거 아니니까 지금 계속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뭐 잠깐 올랐다가 떨어질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뭐 한국장이 이렇게 해서 5일 동안 급등했다가 또 이게 빠질 수도 있는 거니까 이건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썸네일이자 이제 이번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었던 거, 제가 하락 배팅 더 추가하겠다는 거, 그 내용 또 향후 계획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난주 계획부터 보겠습니다. 저 지난주에서 이제 어, 지금 이제 42번 동영상, 43번 동영상 얘기했었지만은, 야, 다들 이거 오른다고 떠드는데 이거 막상 지표 보면은, 요게 통계를 보고 지표를 보면 하락하는 게 맞아. 이거 누구를 믿어야 할 것이냐, 요거에 있어서 뭐 김용익 교수님이 뭐 오른다 뭔다는 건 전 신경도 안 쓰고, 뭐 다른 분들도 그렇겠지만, 이 정작 오른다는 분들 중에서 지금 윤주성 CIO와 스탠리 드래커밀러도 오른다고 본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라가지고, 야, 이거 스탠리 드래커밀러도 오른다 그러고 윤주성 CIO도 오른다 그러는데 이거 어떡하지 하면서 내가 불안한 걸 보니까 좀 더 상승에 좀 더 내용을 보완해야겠구만 해가지고, 상승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상승에 대비하는 플랜을 더 짜서 보완했지 않습니까? 그 동영상이 상승과 하락 모두 대비하라, 그 동영상을 찍은 거고요. 여기서 보다가 이거가 이제 오르기는 하는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통계를 믿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요거는 여기서 말고 저기 향후 계획, 그리고 그
한국 주식계에서 한국 매수 매도 주식이랑 향후 계획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지수 인버스 엑시트 플레이 있는데요. 뭐 지난주 거 안 보신 분도 있을 거니까 내용 좀 정리하면, 상승할 때 보니까 상승할 때는 상승해서 하락으로 바뀔 때는, 잠시만요. 주식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오르다가 갑자기 무섭게 오르다가 그 후로 이제 하락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락할 때도 이렇게 쭉 가다가 떨어지다가 이게 ปุ๊ 빠졌다가 이렇게 오르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생각하에서, 야, 이게 좀 하락하고 있는데 이게 급작스러운 하락이 일단 생기고 그 다음에 반등하는 거 아니야? 이 하락장은 그렇게 끝나는 거 아니야? 또 끝난다 하더라도 이렇게 빠졌다가 올랐다가 이렇게 빠진다. 이런 식으로 급락하는 모습이 두 번 이상 보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검토를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빠질 때 이번 하락 추세가 어떻게 끝날 것인가, 그 모습을 보려고 유심히 지켜봤었는데, 그래서 제가 10원 단위로 다 걸었었죠. 10원마다 계속 매도 걸었었는데, 이게 이번 주인가요? 이번 주가 아니고 이번 주 저번 잠깐만요. 목요일 저번 주죠. 저번 주에서 이렇게 해서 떨어지긴 떨어지는데 이렇게 막 급락하게 떨어지진 않았어요. 제가 10원 단위로 다 계속 매도를 걸었기 때문에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확 빠지지 않고 조금씩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빠지다 보니까 이러다 급락 나오겠는데? 라고 제가 지켜봤을 때, 그때 지수가 그 나스닥 선물 150 지수가 몇이었냐면 1307이었습니다. 1307. 1307이니까 이제 좀 이제 있으면은 1300 깨지겠구나. 그래서 저는 급락하면은 10%에서 30%, 10에서 30%또 1300이 깨질 때 25% 해가지고 요 금액을 태워서 팔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계속 이게 안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3시간 넘어오니까 아니 종가액이 떨어지는 이게 빠질 건가? 아니면 다음날 빠지려나 하면서 어쨌든 준비는 이렇게 했었기 때문에, 준비한 대로 안 걸렸기 때문에 이렇게 대량 매도는 못한 상태로 이렇게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이 다음 주 바로 월요일 되니까는 이게 다시 조금씩 오르기 시작하더니 그냥 일주일 내내 계속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실상 이게 하락 추세가 끝난 것인데, 그러면 제가 배운 것은, 이게 떨어질 때는 그냥 꼭 급작스러운 하락을 만들고 이렇게 오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그냥 천천히 조금씩 빠지다가 그냥 이렇게 올라버릴 수도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이번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장의 중요한 가르침이라 생각을 하고요. 일단 제가 저번 100만 원짜리 교훈 동영상에서 하락할 때 제가 목표한 하락가만 기다리다가 그냥 잠깐이 조정을 못 먹었던 게 참 아쉬웠다. 그래서 그때 좀 팔았으면은 100만 원 정도 수익을 냈었을 건데 아쉽다라는 걸 배우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하락할 때 조금씩 팔았던 거거든요. 근데 그래서 또 배운 게 뭐냐면, 급락이 아니고도 반등이 가능하구나. 그럼 내가 좀 더 그냥 급락 전에도 팔아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좀 더 배웠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저는 이번에 시장의 중요한 가르침이라고 생각하는데, 요걸 배웠기 때문에 다음번에 하락이 왔을 때는 요걸 다 반영해서 이제 플랜을 짜도록 할 거고, 요 짠 플랜은 제가 향후 계획에서 이제 내용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찌되었던 뭐 조정은 안 왔지만은 산 주식은 지켜보다가 산 주식은 제가 LG 생활건강 한 주 샀고요. 그 다음에 화태증권 600주, 여기 중국의 증권주인데 괜찮아 보입니다. 요거는 또 미국의 매도 주식 때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반등에 대한 대응이랑 인버스 매입 플랜은 향후 계획에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한국의 매도 주식으로 들어왔습니다. 여기서도 이번 주에 제가 시장이 중요한 가르침을 하나 더 받은 게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하락은 시장이 저에게 가르쳐준 그 교훈 중에서, 야, 하락은 급락으로 꼭 끝나는 게 아니야. 그냥 가다가 반등할 수 있어를 제가 배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운 건 뭐였냐면, 제가 직장인이기 때문에 딱 9시 되면은 이게 주가를 확인하지 못해요. 이제 이러다 보면은
9시 10분 될 수도 있고 9시 20분 될 수도 있고 심지어 9시 때 회의가 있으면은 뭐 9시 40분이나 50분 때나 이게 확인할 수도 있는 그런 날들이 많거든요. 이날도 이제 화요일이었죠. 화요일 날 하다가 이러다 보니까 9시 한 5분 정도가 됐어요. 벌써 5분이 됐네. 확인해 볼까라고 이제 휴대폰을 잠깐 열었죠. 이랬더니 CGV가 5,990원인 거예요. 그래서 전 6,000원 정도 되면은 팔려고 했었기 때문에 사실 5,800원 이상에서 팔고 있었고, 이거 팔아야겠는데 한 다음에 6,000원에 걸었죠. 6,000원에 걸었는데 웬걸 6,000원을 한 번도 찍지 않고 5,990원부터 5,800원 선에서 계속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언제 최고가를 찍었던 거야? 봤더니 9시에서 9시 5분 사이에 6,080원 더 갔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왜 올랐지? 라고 생각해서 이제 잠깐 또 찾아봤죠. 찾아봤더니 유상증자 법원 승인 판결. 요것 때문에 잠깐 이렇게 반등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 제가 저는 이제 계속 단기 트레이딩으로 시집을 돌리고 있었기 때문에 예약 매도를 좀 걸어놨었으면은 제가 계속 9시에 본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고 예약 매도 정도를 걸어놨었으면은 알람이 왔어? UCG가 6천에 팔렸어 하면은 이게 무슨 뭐가 있구나 하면서 그때 핸드폰을 확인하고 좀 더 매도를 걸어놨겠죠. 근데 그걸 안 했기 때문에 요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기적으로 급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주식들은 다 예약 매도를 걸어놔야겠구나라는 것을 이번에 또 배웠습니다. 그래서 요 가르친 대로 최소한 한 주씩은 다 이제 보초를 세우기 위해서 다 한 달짜리 예약 매도를 다 걸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CGV는 80만 원 정도를 이제 그래도 팔아서 이제 뭐 대부분이 이것이 소득인 거고 해서 10만 원 정도 이게 수익을 남겼는데 그래도 좀 더 팔 수 있었으면 했는데 다음에 더 이제 배웠으니까 조심해가지고 매도를 잘 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버스는 다시 또 재매수해가지고 한 330만 원치 다시 샀어요. 요거 산 거에 대해서는 또 다음 장 또는 그리고 향후 계획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살 때 특징이 뭐냐면 보시다시피 이제 코스닥 2배, 코스닥 150 인버스는 125만 원 샀는데 코스피 인버스는 5만 원 정도만 샀어요. 왜 그러냐면은 저도 이거를 인버스를 넘게 이제 오래 하다 보니까 코스닥 인버스는 이미 올해 내서도 이제 두 번 정도 이렇게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두 번 정도 어느 정도 팔아서 어느 정도 수익을 냈는데 코스피는 생각보다 코스닥보다 변동성이 크지 않더라고요. 잘 안 빠져요. 그래서 뭐 코스닥이 10% 빠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마음 기분 좋게 팔고 나오면 그때 코스피는 한 2, 3%? 2%이기 때문에 이거 좀 더 기다리다 팔지 뭐 하면서 안 팔다가 넘어간 조정들이 몇 번 있었어요. 두 번 정도. 그래가지고 이거 내가 해보니까 나는 코스닥에도 잘 맞는데 싶어서 코스닥의 비중을 좀 더 많이 가져갔고 이 코스피 인버스 비중은 적게 가져갔고 이것은 똑같이 코스피 인버스 코스닥 인버스에도 적용해가지고 코스닥 인버스의 비중을 좀 더 크게 가져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수 매도 주식에서 트레이딩 전략대로 했는데 결국 이 제 인버스 2X 같은 경우도 이 전략을 바탕으로 해서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애초에 이제 코스닥은 이제 1200 저는 1200 돌파할 때 보니까 이거 주식 사야지라고 했고 10원 이거 주식 쭉쭉 샀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금요일 하루에 많이 빠지고 코스닥이 많이 오르면서 여러 주식 샀는데 이것만 해도 100만 원 넘게 이제 매집이 된. 역시 2X는 곧버스는 확실히 좀 변동성이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 이상은 매집이 되더라고요. 물론 제가 좀 더 산 것도 있긴 하지만 그리고 30주씩 산다고 했었는데 이제 코스닥에 좀 더 가중치를 두기 위해서 2,400을 넣으면서 35주씩 이제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50을 넘기면 좀 더 비중을 높이겠죠. 그래가지고 좀 더 많이 매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단타 뉴비로서 트레이딩하는 내용들을 좀 전달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금요일날, 지지난주 금요일날 보니까 그래 대장주를 타라 그러던데 뭐가 대장주고 어떤 게 테마가 잘 나가겠지라고 이렇게 이리저리 보다가 화장품 섹터의 대장주는 아모레퍼시픽인데 요새 K뷰티 그리고 이제 뭐 중국도 해서 상승한다 그러고 한국 화장품 잘 나간다 그러고 하면서 화장품주가 좀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제가 책에서도 읽었듯이
뭐 홍인기 투자자도 전고점을 돌파할 때 사라 이랬잖아요. 근데 전고점이 20만 5,500원인데 19만 4,500원에 끝난 거예요. 이거 전고점 좀 있으면 돌파할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들어서 괜찮은 섹터, 괜찮은 섹터, 대장주, 전고점 돌파. 요 삼박자 맞는구나. 그래서 이걸 좀 사야겠다라고 해서 19만 4,500원에 끝난 아모레퍼시픽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월요일날 보니까 안 오르고 떨어지는 거예요. 19만 4,500원에서 사고 싶었던 주식인데 이게 19만 2천원이니까 싼 거 아니야? 이것은 에, 급등하기 전에 이거는 음봉 매수야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요때 딱 달려들어서 하나 샀습니다. 샀는데 사고 나니까 바로 빠져요. 바로 빠지면서 이제 뭐 1분도 안 돼서 바로 18만 7천원까지 가더라고요. 이거 보니까 이거는 한 줄 더 사도 괜찮을 것 같아 해가지고 한 줄 더 샀죠. 그래가지고 계속 일하다가 점심시간 돼서 다시 봤는데 그때는 시간이 많으니까는 이제 3분 봉을 내 가지고 내용을 좀 살폈더니 이게 하락 시에 거래량이 증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위험 신호다 생각을 해서 이건 마크 비너미니가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하락 시에 거래량 증가는 위험한 거야 해가지고 일단은 한 주는 단기로 돌린다고 했으니까 한 주를 또 바로 매도했습니다. 그러다가 오후에 잠깐 또 시간이 짬이 돼가지고 봤더니 계속 가격은 또 어느 정도 이제 이게 지지에 걸린 것처럼 이렇게 횡보하면서 거래량이 조금씩 느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또 한 줄을 샀죠. 그리고 하루가 끝났고 다음날 다시 또 화장품주가 급락하면서 두 주 다 이제 손절선 설치하면서 전량이 매도되었습니다. 그리고 한미반도체는 뭐 바로 그냥 손절선 걸리면서 그냥 매도가 돼버렸고 또 금요일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제 회사가 연차라서 쉬는 날이니까 트레이딩을 한번 연습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됐다 생각을 해가지고 그날은 좀 주식창을 좀 많이 봤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것저것 따라가게 한번 해볼까? 연차고 이제 이런 시간 많지 않으니까 따라가 봐야지라고 몇 개 제 골라봤습니다. 그래서 뭐 근데 그날 잘 올랐던 주식들, 뭐 PSK 홀딩스 이거는 제가 이제 그 한경 코리아 마켓에서 모닝 루틴 듣다 보니까 요거 회사 주식이 잠깐 이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보다가 아침에 좀 싼 같은 거 한번 샀고요. 원익 QNC랑 코아스템 캐몬 이거 잘 모르는 주식이에요. 저는 이제 모르는 주식인데 무지성으로 한번 이제 오른 주식 타면 어떻게 될까 궁금해가지고 해봤습니다. 그래서 원익 QNC랑 코아시스템 캐몬은 이제 타자마자 좀 있다가 이제 바로 손절상을 해서 광탈이 돼버렸고 PSK 홀딩스는 타고 좀 잘 올라가더라고요. 여기 타고 올라가다 보니까 탄지 10분 뒤에 지나서 이제 10% 넘게 이제 오르는 거예요. 요게 단기 투자, 단타의 맛인가 싶어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빠지는 건데 일단 저는 뭐 찰거머리 전략이라고 해가지고 일단 한번 사면은 이렇게 손대서 건드리기 전까지는 어떻게 하는지 한 주는 계속 지켜보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일단 그냥 계속 가지고 가보려고요. 뭐 손절에 걸려봐야 본전이고 뭐 오르면 대박인 거고 팔아봐야 5천 원이니까 크게 신경 쓰지 않고 계속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주말이 돼서 이제 한 주의 트레이딩을 복귀해 보니 내가 왜 이렇게 지금 산 거 족족 다 광탈되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 그 이유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월요일날 바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석유 시추한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그날의 테마, 뭐 그 월화수까지 테마는 석유 관련주가 다 잠식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올라가는 급등주를 따라잡는 분들은 다 거기 가 있는 거죠. 그래서 수급에다 거기 몰리니까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몰려서 사줘야 되는데 안 사니까 지금 이제 주식가가 안 오르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주도주 주도주 따라잡기를 하려면은 그날의 주도주가 무엇인지 그날의 주도주가 계속 바뀌고 이게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되는구나. 내가 주도주 선정에서 실패해서 그런 거구나라는 개념을 얻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주도주를 다시 한번 잘 골라봐가지고 이제 다시 한번 탑승 전고점 독파시 탑승 전략을 해보려고 하고 있고 이것 말고도 이것저것 연습한다니까 이래저래 한번 이게 괜찮은 것 같다 싶으면은 탑승해보고 그 결과를 다시 또 여기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미국, 홍콩, 일본 주식입니다. 지난주까지는 이제 미국 국채 금리가 많이 빠져가지고 일본에 상장되어 있는 장기 국채를 많이 샀죠. 산 상태 내에서 이번에는 좀 올라서 일본채는 일본에 있는 미국 장기채 많이 못 샀고요. 보다 보니까 제가 네이버 증권에서 알람 설정을 해놓는데
모르고 안 지워서 계속 오는 알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 중에서도 화태증권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등록을 해서 살까 말까 하다가 주식이 그냥 올라버려서 이게 이제 안 사고 그냥 지나갔던 주식들인데 이게 신저가에 왔다고 다시 알람이 온 겁니다. 그래서 봤더니 이 웬걸 이 화태증권이 지금 PER이 8인가? 8. 8인가 12인가 정도밖에 안 되고 배당 수익률이 5%더라고요. 물론 작년에 배당이기 때문에 올해는 다를 수 있겠지만 어쨌든 5% 배당이고 심지어 이게 한 달 뒤에요. 한 달 뒤니까 곧 있으면 배당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생각해 보니 중국이 그래도 저점에서 많이 올랐거든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항생 엔터프라이즈 ETF도 거의 제가 산 가격 대비 20% 오른 상태인데 그럼에도 제 안 오른 주식들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 생각했는데 이 증권주가 안 올랐다고요? 안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증권주도 결국 중국 경기, 홍콩 경기가 회복하면 오를 건데 이게 아직 회복이 안 됐구나. 회복할 텐데 여기 저점이니까 이거 기회일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살 때는 제가 따로 이거 종목을 공부하기 전까지는 많이 사지 않고 그냥 최소 수량만 사두는 편인데 요거는 그 단기간의 생각. 그러니까는 생각을 길게 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제가 600주, 200주씩 사야 되는 200주씩인데 200주씩 3번 해가지고 90만 원치를 바로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서도 이제 장이 열려가지고 비슷한 가격이라던가 좀만 떨어지면은 좀 더 추매를 할 거고 제가 볼 때는 0.5 홍콩 달러당 200주씩 그래가지고 이거 기회가 되면 계속 모아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전 좋게 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증권주도 결국 잘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 모아가기로 하고 기회가 되면은 뭐 이렇게 0.5 홍달러당 200주씩 플러스 기회적으로도 좀 더 매수를 해보려고 해보겠습니다. 네, 문제는 총알이죠. 총알 지금 제가 인버스 하느라 총알이 많이 없어서 그런 건데 어쨌든 매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TMF랑 YINN인데 이거는 미국 장기채 3배, TLT의 3배인 거고 이거는 항생 50주 ETF의 3배를 추정하는 ETF입니다. 제가 레버리지도 잘 안 하고 그러니까 2배짜리 굿버스라던가 레버리지 투자보다도 그냥 1배짜리를 하는 것을 안정성상 선호를 하는데 제가 봤었을 땐 어차피 트레이딩 할 때는 예, 예, 이 변동성이 좀 더 큰 게 유리하더라고요. 그리고 미국 국채나 또 아직 홍콩이 저점 대비 오르긴 했지만은 그때서 그때라서는 좀 더 좋았겠지만 그래도 어찌되었든 아직 여전히 저점 상태이기 때문에 적은 금액으로 돌린다 하더라도 물론 저도 잘 되면 좀 더 크게 비중을 올리긴 할 건데 어찌되었든 지금 상태 내에서는 3배 상품이라고 하더라도 예, 큰 손해는 없을 것이다. 또 떨어진다 하더라도 좀 더 많이 살 배짱이나 그런 재량만 된다면은 큰 손해 없이 빠져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더 구매를 했습니다. 사고 난 다음에 좀 더 생각을 해봤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서 좀 더 기회가 된다면은 좀 더 많이 매집을 하고 싶네요. 그래서 이거 잘 우리 끌어가도록 하고요. 그리고 S아크 이거 아크 인베스트에 투자하는 회사 전부 다 숏을 치는 그런 주식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테슬라가 이제 인기 주식 1위 제 지위를 엔비디아에게 뺏겼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떨어지기보다 그 전에 물론 엔비디아도 이제 조정이 오면 좀 떨어지겠죠. 근데 그 전에 테슬라 먼저 뭔가 질 거라는 좀 주가도 많이 빠질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저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요새는 또 밈 주식이 유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날 봤는데 테슬라 가격이 떨어졌는데 S 아크 그러니까 S 아크의 가격이 많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는 결국 이제 예, 캐시우들과 테슬라 말고도 어떤 여러 가지 그냥 잡주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민주주식이 폭발한 거잖아요. 그래서 테슬라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오를 수가 있겠네. 그리고 미국 주식은 여전히 상승이 강하니까 뭐 10% 정도, 8에서 10% 정도 수익이 내고 있는 상태인데 인버스 가지고 10% 정도 수익은 뭐 나쁜 것이 아니라서 이 정도 선에서 좀 많은 부분 정리를 하려고 해가지고 정리를 했고 그래서 200만 원짜리까지 가지고 있었는데 좀 많이 줄여가지고 40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만 들고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기회가 되고 열게 되면 좀 더 줄여서 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많이 줄인 상태로 지금 57만 원만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자, 수익 공개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한국 주식이 계속 오르면서 이제 계좌가 왕창 깨졌거든요. 깨지면서 아 이거 3주 연속 마이너스 찍겠구만 이렇게 해서 봤는데 웬걸 보니까 예상대로 한국 주식은 왕창 깨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올해 수익이 뭐 460만 원 정도였는데 그 이상 240만 원, 50% 이상을 제가 한 주에 다 날려버렸죠. 그래서 야 한국 주식이 뭐 제가 인버스 많이 갖고 있긴 했지만 어쨌든 이게 별거 안 되는 진짜 제 전체 수익의 한국 주식의 10%밖에 안 되는데 그 벼룩의 간을 내어 먹는 그 주식의 10%를 그 주식 한국 주식 전체의 50%를 날리는 그런 한 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환율이 좀 올라줬는지 모르겠지만은 어찌됐든 이제 오르면서 이제 같이 미국 해외 주식들이 올라주더라고요. 250만 원 올라주고 19만 원 올라주면서 결국은 어떻게든 꾸역꾸역 올라주면서 결국 약간 플러스 전환을 해가지고 2주간의 하락을 마치고 다시 플러스로 전환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제 계좌가 계속 빠지면서 이거 빠지는 게 이거 다른 전체적인 시장의 하락을 예고하는 징조 아니야? 단서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봤는데 말씀드렸듯이 제 계좌는 계속 빠졌지만 미국 계속 올랐고요. 한국도 잘 올랐고 저 계좌만 빠진 거였고 심지어 저 계좌도 제 계좌마저도 플러스가 돼가지고 아 이거 내 계좌가 빠진 것 자체를 하락이 전조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라고 보이고 있는데 아무튼 아직 끝난 거 아니니까 계속 지켜보고 결과는 동영상에 업로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계속 공모주를 할 거기 때문에 공모주를 다시 또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할 때마다 무슨 이것저것 은행 다 넣으면 그러니까 아예 공모주 나눠 해가지고 수익이 나면은 여기다가 수익에다 기저해가지고 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지금은 그 남해지택 그거 넣느라고 10만 원이 들어가 있는 상태. 이걸 좀 표시한 상황입니다. 자 이제 향후 계획 및 전망입니다. 그래서 썸네일 이번 주 썸네일이기도 한 하락 베팅 비중을 늘린다는 얘기 좀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몇 주 전에 상승과 하락을 모두 대비하겠다고 하면서 그리고 인버스 엑시트 전략을 바로 지난주에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제 다시 또 하락 베팅을 늘린다 다시 인버스를 매집하겠다라고 이제 판단을 한 근거들인데요. 어, 일단은 저도 그 윤지성 CIO랑 스탠리 드라케밀러님께서 오른다고 하길래 야, 그 전망에 대해서 이제 왜 이게 그게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저도 공부를 많이 했어요. 이것저것 책도 찾아보고 저희 생각을 그동안 많이 정리했죠.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정리가 돼서 이제 결론 내린 것인데, 그래서 제 결론은 미국은 오를 수 있어요. 미국은 오를 수 있어요. 그리고 미국에 대해서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미국장이 오르니까 우리도 다시 또 오를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 동방상승에 대한 기대감. 근데 요런 거 기대감과 관련없이 이제 한국장은 통계를 따를 것 같아서 이제 이런 하락에 베팅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왜 그러면은 한국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하락에 베팅하니? 라고 물으신다면은 제가 처음에 인트로 때 말씀드렸지만 현재 코스피는 이제 그 PER이 지금 19 정도인 거고 평균 한 15는 되죠. 코스닥은 100, 10, 100이 넘죠. 45가 평균인데 그래서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상당히 특히 코스닥은 많이 높은 편이에요. 그리고 이 높다라는 것은 국채 금리까지 고려하면 더 높은 거죠. 사실상 21년도 수준이라고 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는 뭐 국채 금리가 거의 0이었으니까 당연히 국제자금 채권 투자 자금마저도 올라간 거고 2, 3%의 수익만 있다 하더라도 주식시장은 흘러 들어와야 돼요. 근데 지금 보시면 지금 리츠 같은 거 안 하시잖아요. 옛날에 같은 경우에는 4% 정도, 5% 정도만 준다고 해도 리츠 투자해야 된다는 쪽으로 얘기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은 이미 채권 자체에서 4%, 5%를 그냥 예금으로도 할 수 있는데 5%짜리 리츠 아무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주식장에 대한 기대가 큰 상태인 거고 그만큼 돈이 말렸고 반면에 너무 많이 몰렸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수익률을 기대할 수 없는데 현실은 그렇게 안 됨에도 불구하고 기대가 커서 들어와 있는 상황 이런 상황인 것 같고 그리고 인간 반대 지표들 예.
증권사들 대부분이 다 상승을 외치면 떨어진다는 이 진리에 대해서 또 그 레리 윌리엄스 책을 다시 읽으면서 다시 한번 또 이게 맞겠구나라는 확신이 들었는데, 증권사 정보에서 중요한 거는 증권사가 왜 오르는지 이런 말 하는 멘트가 아니라 같은 말을 하는 증권사의 그 증권사 직원의 숫자, 전문가의 숫자, 요게 중요한 것 같아요. 다들 상승하다라고 외치면은 결국 떨어진다는 거. 요게 정말 통계적으로 이제 와닿았던 부분인 거고, 이번에도 같은 예, 예, 결론이 나을 것 같아가지고 하락에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뭐 기대성업도 6월에 하락한다 그러고 7월에 하락한다 그러고 8월 여전히 위험하고 9월 10월은 미국도 좀 안 좋죠. 그래서 만약에 6월에 하락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6월에 올랐어. 그런다 하더라도 계속 안 좋은 달들이 계속 앞에 포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6월은 혹시나 통계라든가 계절성을 뒤집고 오른다 하더라도 7월, 8월, 9월, 10월에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거는 이제 내가 시기는 좀 더 늦더라도 결국은 하락할 거라는 좀 더 확신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것도 있죠. 자금이 좀 중요하긴 한데 제가 이번에 어찌되었든 100만 원짜리 교훈에서 따와가지고 떨어질 때 조금씩 팔아가지고 500만 원 정도를 팔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인버스를 매집할 500만 원이 확보됐다는 거. 그래서 제 머릿속으로 정리를 해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통계적으로 봤고 여러 가지 지표들을 봤을 때 저는 떨어질 상황일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지금 조언가들이 오른다고 하니까 그런 기대가 때문에 반대로 떨어질 상황인데 오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떨어지게 되면 더 좀 떨어질 수 있고, 그렇게 되면은 오른 가격에 사니까 이건 좀 더 안정된 가격에 산 것이고 이거 기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음, 좀 더 이제 하락 쪽에 비중을 두기로 했고,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이냐라고 해서 좀 더 플랜을 세워보면은 일단 2700이나 1400선이면은 제가 이제까지 팔았던 매도량을 거의 다 회복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거의 300만 원, 350만 원, 330만 원 정도 판 상태인 거고, 그래서 거의 다 회복을 했죠. 좀 더 올라가면은 바로 다 회복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게 2750 깨지고 1450을 넘어서면서 계속 올라갈 때는 저는 이제 손절하지 않으니까 계속 사겠죠. 그래서 내 인버스의 비중이 6천만 원도 넘어갈 수 있다. 난 견딜 수 있을까? 난 오케이인가? 생각했을 때 제 머릿속으로 오케이라는 대답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계속 가는데 계속 틀려가지고, 아니면은 제일 안 좋은 부분은 만약 9월 10월에 하락이 있다 하더라도 한 급등한 데가 있어서 한 주가 급등한 월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떨어진다 하더라도 제 본전사를 못하고 그 위에서만 맴돌 경우, 이렇게 올라가서 그 위에서만 맴돌 경우는 저에게 손해인 거죠. 근데 이런 상태 내에서 10월이 왔다. 그러면 10월 이후에도 잘 오르기 때문에 그때 상황을 봐서 이거는 내가 정말 잘못 판단한 거구나. 내가 좀 더 공부해야겠구나. 큰 교육비를 들었구나. 잘 배웠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그때 되면은 손절을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되었든 그렇게 이렇게 제가 또 파락비중 놀려가지고 계속 올라갈 때마다 인버스를 보면서 10월까지는 가볼 생각이고요. 그래서 어떤 결론이 나온지는 다시 또 가감 없이 여기 동영상에 업로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제가 이렇게 썼듯이 다들 오른다고 떠드는 것을 제가 근거를 이제 기록해두기 위해서 넣는 건데, 보시면 뭐 6월에 당장 6월에도 이제 6,900 간다는 증거사 많고요. 또 보시면 하반기에 3,000B라고 했을 때 어이 하반기에 3,000B 어떻게 가 하면서 2,900 이 정도 하는 데도 많고, 대부분 다 3,000 넘거나 3,000 근처에 있거나 다 오른 것에 다 베팅을 하더라고요. 왜 올라 하면은 대부분이 말하는 것이 금리 인하하잖아. 금리 인하하잖아. 그리고 미국장 잘 오르잖아. 우리만 안 올랐잖아. 그러니까 우린 저점이잖아. 보면은 저점이라는 것이 PR로 따지는 것도 아니고 남들 다 올랐는데 우리는 생각만큼 안 올랐다는 게 저점이라는 것의 근거예요. 진짜 이런 부분도 마음에 안 들고, 전 제가 봤을 때는 여전히 통계가 이길까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락에 좀 더 베팅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 인버스 매도 계획에 대해서는 결론입니다.
지난주에 인버스 매도 계획을 세우고 급락이 자 관전사항이 급작스러운 하락이 생긴 이후에야 반등이 생길 것이다. 그리고 이런 급작스러운 하락은 한 번이 아니고 두세 번 이렇게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급작스러운 하락이 나오면은 이게 이제 반등이 될 수 있으니까 이때 많이 팔겠습니다. 라는 플랜을 세웠었습니다. 근데 결과는 이번 주 내내 오르듯이 이렇게 쭉 가다가 쭉 오르듯이 급작스러운 하락 없이 반등을 했습니다. 당연히 그래서 한 번의 하락도 없이 한 번의 급작스러운 하락도 없이 반등했으니까 뭐 다시 하락 전환 온다 하더라도 급락 없이 반등할 수 있다는 것은 인지해야 된다는 거죠. 결국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 플랜은 이제 이 급락 후에는 이제 대량 매도를 하겠다는 거였는데 대량 매도 못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씩 떠질 때 제가 이제 기회적으로 팔았던 거 10% 정도만 매도된 상태이고 그렇게 해서 이번 매도 플랜이 깨진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매도 플랜은 실패한 거죠. 10%밖에 못 팔았으니까. 어쨌든 배우긴 배웠지만은 많이 팔지는 못했고 자 그러면 이번 장은 이렇게 됐고 이번엔 그렇게 해서 실패했어. 그러면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다음에 잘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다음에 잘할 것이냐 하니까는 그래 저는 이제 이번에 급락 없이 이제 주식이 상승할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이제 중요지수 깨질 때 제가 25%를 매도하겠고 급락할 때 제가 10% 30%는 추가 매도하겠다고 했는데 여기 안 되는 걸 배웠으니 제가 수정하는 것은 중요 지수를 지지선으로 답보한 상황에서도 얘가 상황을 봐서 이게 지금 뒤에 올라갈 것 같다 싶으면 10% 정도를 매도해버리겠다. 그러니까 25% 정도를 제가 이제 중요 지수 깨질 때 한다고 썼었는데 10% 15% 나눈 거죠. 그리고 보유량을 고려해가지고 내가 인버스를 너무 많이 들고 있어. 5천만 들고 있는데 이 정도 선이면 어느 정도 수익을 냈고 너무 많이 드니까 좀 줄이고 싶어. 그리고 또 그냥 오를 것 같아. 뭔가 지금 상황이 안 좋고 그게 좀 그래. 그러면 저희 이제 판단 하에서 그냥 좀 더 추가 매도로 가능하도록 이렇게 좀 내용을 좀 수정을 해서 다음 하락 때는 이렇게 좀 정리 이렇게 된 내용을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00만 원짜리 기준에서 배운 것은 그대로 실행했기 때문에 제가 500만 원을 팔았다는 거 그리고 요 배운 내용을 해가지고 다음 하락장에서는 수익을 내겠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자 이거 공모주 투자 플랜인데요.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열기가 되게 뜨겁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모주는 그냥 PR 이런 것에서 가치 평가라기보다는 열기가 뜨거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열기 뜨거니까는 가면은 되겠는데 싶어서 저 다 참석을 해야지 했는데 문제는 상황이 좀 다르더라고요. 제가 라메이텍 제가 풀비례 청약을 넣으려다 보니까 이게 애초에 이제 공모가가 16,000원밖에 안 돼서 이게 두 배가 뜬다 하더라도 벌 수 있는 돈이 이게 16,000원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남들은 뭐 돈이 있기 때문에 그냥 풀비례 청약을 넣는다고 하지만 저는 이미 신용대출도 쓰고 있는 상황이라서 요걸 청약을 하려면은 주식담보대출로 한 7% 정도의 금리로 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따지고 보니까 제가 7.4% 4일, 심지어 이건 또 이게 환불까지 4일이 걸리더라고요. 4일 동안의 금액을 생각해 보니까 이게 거의 그날 두 배를 가야 제가 16,000원에서 두 배를 팔아야 본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리스키한 거 아닌가 싶어서 아무리 라메텍에 지금 화장품 뜨고 있고 잘 돼간다 하더라도 요거를 이제 하는 건 좀 그런 것 같아가지고 균등 배당만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투자 자본에 따라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저처럼 뭐 이미 신용대출 많이 써가지고 못하는 사람들은 균등 가는 거고 그리고 이미 돈이 어느 정도 여유분이 있어서 이런 돈 빌리는 거에 대한 금리 부분이 큰 부담이 없는 분들은 풀 비대 청약 갈 수 있는 거고 각 투자자들에게 맞는 상황에 청약을 하면 되겠다는 것을 또 배웠네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청약은 넣을 건데 된 결과 같은 거 지금 보고 있는 거는 어느 시간에 받는 것이 가장 평균적으로 고가에 팔 수 있는 확률이 있을까 이런 거랑 이게 3분봉 같은 것이 그날의 그 제일 중요한 첫날 상장일에 하루에 3분봉은 보통 어떤 모습일까 그리고 내가 볼 때 장래성이 좋아 보이는 공모주들은 어떻게 지금 계속 가격이 변동할까 이런 거 지켜보고 알게 된 내용 또 전달할 만한 내용 전달할 만한 내용은 다시 또 여기 올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번 주에 유럽이 이제 금리를 내렸죠. 내리면서 캐나다도 내릴 거예요. 그래서 선례적으로 내린 국가들 어떻게 주가가 변동되는지 되게 궁금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캐나다랑 유럽연합을 보니까 뒤에 아주 아름답게 1년 동안 쭉 올랐더라고요. 쭉. 정말 우리나라만 떨어졌다고 하는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캐나다, 유럽연합 둘 다 그냥 우상향으로 쭉 올랐는데 자 이제 이때까지는 뭐 금리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올랐겠죠. 정작 진짜로 금리를 이제 인하했어. 금리 인하했어. 그럼 실제로 금리 인하했을 때 그 이후의 움직임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건 좀 더 제가 지켜보고 내용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부 계획 이제 이 책 다시 다 읽었고요. 이거 다시 정리해가지고 올리도록 하고 이 계획도 좀 더 추가해서 내용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통계 그래서 남들은 다 이제 오른다고 떠드는데 통계 지표를 보니까 이게 영 아니야. 그런데 스탠리 드러케밀러랑 윤유성 CIO도 오른다고 그러고 있어. 이거 어떻게 하지? 라는 문제점에서 시작해서 상승과 하락을 다 준비한 상태에서 하다가 제 스스로 좀 더 공부를 했더니 그건 미국은 오를 수 있지만 여전히 한국은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 저는 통계 지표가 믿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래서 저는 통계 쪽 베팅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게 어떻게 될지는 저도 참 궁금하고요. 어떻게 될지 궁금하고 그게 어떻게 될지는 또 가감 없이 동영상에서 업로드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이번에도 이렇게 충분히 길게 뭐 길게 하려고 한 건 아니었지만은 길어지게 얘기가 끝난 것 같은데 그만큼 할 말이 많고 하고 싶은 전달하고 싶은 사항이 많아서 그런 거고요. 또 준비를 하면서 이제 좀 더 많이 배우게 되고 새로운 아이디어도 많이 생각나고 음, 준비하면서 즐거운 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모레 다시 또 주식장 열리고 그걸 보면서 새로운 거 배우고 돈 벌고 하면서 이런 즐거운 즐거운 배움의 시간 잘 만들어 가지고 실력을 더 늘리고 그 잘 배운 지식들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까지 건강하고 잘 지내시고요. 또 돈 많이 버는 한 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